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 중국이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학자요 정치가였던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광 본인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어린 아이 하나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도간에 물이 차 있었다 보니 아이가 허적거리다가 이제 금방 익사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른들이 곁에서 이제 빨리 사다리를 가져오라느니, 올 때 또 줄도 가져오라느니 하면서 요란법석을 떨 뿐이었습니다. 사마광이 그걸 발견하고 불이 나게 돌멩이를 주워들고는 그 장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독이 깨지고 물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 도간에 빠졌던 아이도 금방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그 물독을 부실 생각을 못했던 것일까요? 잔머리를 굴렸던 거죠. 함부로 그 물독을 부셨다가는 그 물독값, 그리고 또 그 도간에 담겨 있었던 물값,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독 주인이 또 물독을 배상하라 할까봐 그 책임 소재까지 일일이 다 걱정했던 것입니다. 꼭 마치도 이 노인의당의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자청하다시피 김종인이 꼬봉으로 되어버렸듯이 말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 같았으면야 윤석열 후보인들 오죽이나 김종인을 버리고 그냥 김병준, 김한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선대위를 발족하여 일사천리로 내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 김종인이 다시 또 어떤 해코지를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 김종인의 하수인이나 다를 바 없는, 말하자면 이 김종인의 깐부동맹인 이준석까지 둘이 함께 맘먹고 달려들어서 오물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진짜로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 김종인에게다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괄이라는 이 딱지를 붙인 위원장직을 앙탈을 부리는 아이한테 사탕을 쥐어주듯이 주어버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밑에다가 김병준을 상임위원장이 임명하여가지고 명의상에서는, 그러니까 형식상에서는 김종인 원톱 체제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선대위는 김병준 체제로 이끌어가겠다는 이런 발상,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정치평론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굉장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김종인을 버리고 가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김종인이 설사 해코지를 하더라도 선대위 바깥에서 해코지하는 것과 정작 선대위 총괄위원장이라는 캄트를 쓰고 해코지하는 것은 그 수위가, 즉 위험 정도가 서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시피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과 김한길도 함께 선대위에 영입하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기 바로 밑에다가 총괄 상황실장을 직접 자기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기로 했다지 않습니까?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태희 전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당연직으로 역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이준석, 그리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에다가 역시 김종인이 또 한두 명을 더 추천할 것이라고 하고, 이런 요구를 윤석열은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지 않습니까?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하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특히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는 유튜브의 그 한다한 정치평론가들은 이제 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느냐면, 윤석열은 비로소 뚝심으로 해냈고 김종인은 무릎을 꿇었고, 따라서 윤석열은 선대위 인선안을 초율해 나감에 있어서 그 정치력을, 그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들 난리들입니다마는, 방금 제가 실례로 들었던 사마광의 그 자치통감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물독에 빠진 아이를 두고 어른들이 이것저것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책임 소재를 두려워하다가 하마터면 아이를 죽게 만들 뻔했던 것처럼, 아이를 살리려면 누구라도 나서서 그 물독부터 먼저 부셔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는 물독이 망가지고 물이 흘러버리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듯이, 윤석열은 이번 선대위 구성과 관련하여 마음속에서 이미 김병준과 김한길을 쓰려고 마음을 정했다면 정말 과감하게 김종인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사서삼경 속의 맹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뭡니까? 물고기도 먹고 싶고 곰발바닥도 먹고 싶지만 둘 다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어취용합니다. 즉 물고기는 버리고 곰발바닥을 취하죠. 윤석열에게는 김종인도 필요하고
김병준도 필요하고 또 김한길도 필요한데 김종인이 이들 두 사람을 싫어한다면 여기서 통합의 리더십은 싫어하는 김종인을 잘라버리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김종인으로 하여금 싫어하는 그 마음을 거둬줍시다. 그래서 김종인이 요구하는 또 다른 인사를 받아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 직접 김병준을 데리고 김종인에게로 찾아가서 김병준으로 하여금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게 만들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서열도 정해주는 등 이렇게 하여 드디어 김종인으로부터 두 사람도 함께 선대위에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화자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건 굴종의 리더십입니다. 아니, 리더십 자체를 여기에 붙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김종인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고 허락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미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김종인을 상황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신은 이미 김종인의 꼬봉님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후보가 자기의 선대위를 만드는데 왜 김종인과 회동했다느니, 보고했다느니, 양해를 구했다느니, 허락받았다느니, 또 이 정도면 김종인이 받아들일 수 있다느니 등등 이따위 말도 되지 않은 황당한 소리가 매일같이 언론에서 화제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김종인이 이준석을 시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더러운 소문들을 언론에서 계속 퍼뜨림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 상황 밑에 꼬봉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 더도 말고 하나만 보세요. 이준석이 이달 16일에 무슨 인터뷰를 했느냐면 내일, 그러니까 17일에 자기가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인선과 관련하여 먼저 상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최종적으로 상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대선 후보는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이준석 자기와 먼저 조율한 뒤에 그 마지막 결론은 김종인이 내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준석이 자기는 윤석열과 동급이고 권력 서열상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김종인은 더 위에 있다는 암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와 말장난하면서 김종인을 상황으로 만들어간 것이 이준석이고, 물론 이준석은 김종인으로부터 종용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당내 이익관계 때문에 김종인을 이런 식으로 떠받들므로써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안보동맹이 맺어지게 된 것이고, 윤석열은 이 두 자의 동맹 앞에서 지금 바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보다도 오히려 더 바보스러운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광신도들은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나아가 감격하였는지 모릅니다. 봐라, 드디어 김종인도 어쩔 수 없이 김병준과 김한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와 같이 김종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데 대하여 윤석열의 굉장한 정치력, 굉장한 리더십이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정말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그래 윤석열이 굉장하게 승리한 것이고 굉장하게 정치력을 보여준 것이고 굉장하게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까? 가까스로 겨우 김종인으로부터 그래 김병준과 김한길도 데리고 와서 선대위에 합류시켜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낸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딱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거에 이 김종인과 또 어떤 한 분이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안철수 후보의 멘토처럼 자랑하고 다니다가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김종인이 멘토가 옳으냐고 물으니 안 후보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면 나한테는 그런 멘토가 300명도 더 된다고 대답했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안철수 후보. 제가 지금은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보다 비록 지지율이 낮지만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은 바로 김종인이 앞에서 한없이 비굴한 윤석열의 그 꼬북노릇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렬한 것입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과 광신도들 모두 제가 윤석열 후보를 가리켜 김종인이 꼬붕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 대하여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을 상황으로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후보 본인입니다. 원래는 이번에 선대위를 발족하면서 스스로 그 김종인의 꼬붕이라는 이 꼬붕 딱지를 뜯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버섯과도 같은 김종인을 이번에 반드시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또 안고 가게 된 것은 장차 발생하게 될 엄청나게 큰 불행의 씨앗을 지금 그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김종인이 김병준을 자기의 직책인 총괄선대위원장 산하의 상임위원장으로 받아들인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떠버리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통합의 리더십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김병준을 데리고 김종인에게로 찾아가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이며,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비굴하게 굽신거렸는지는 윤석열 후보와 김병준 두 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철저하게 상황 김종인의 승리입니다. 이제 선대위가 발족되고 나면 김병준은 총괄 선대위원장인 김종인과 같은 동급인 상임위원장인 이준석이 사이에서 온갖 수모를 다 받아가면서 거의 인내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준석에 의해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보도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이 김종인이라는 독버섯을 이번에 제거하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가려다가 종당에 가서는 정치력, 리더십, 카리스마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한마디만 더 공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에 취하지 마십시오. 김종인이라는 이 독버섯, 이준석이라는 이 시한폭탄, 자칫하다가는 윤석열 후보를 한 방에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논평이 방송되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독버섯을 제거하고 시한폭탄을 제거하십시오. 안고 가다가는 아는 자는 분신 쇄골이 될 것이고 곁에서도 다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